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 1과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은 2과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40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과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짧은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생각하면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Sweden, a cash-free future nears. Japan's Aeon Bank reveals fingerprint-enabled ATMs. Eating when not hungry may be bad for health. More Chinese people are smoking cigarettes, and they're smoking more of them. 잘 들어보셨나요? 아무래도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는 조금 덜 들릴 거고요. 반면에 나에게 익숙한 얘기는 좀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래서 편식이 조금 곤란한 그러한 뉴스가 영자 신문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이고요. In Sweden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는 A cash-free future n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near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다가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현금이 free,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 없는 미래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카드 결제를 하는 것 같아요. Doing away with cash라고 해서 do away with는 뭔가를 없애다, 처분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 현금을 없애면 might be trendy. 그렇죠. 현금을 쓰지 않고 없애는 것이 뭔가 트렌디하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But a cash-free future may not be risk-free라고 되어 있군요. free는 없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현금이 없는, 사용되지 않는 미래가 아마도 위험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름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의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은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전 뉴스 포커스 시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배울 내용은 Money Matters,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Cash Free Future Around the Corner, 우리가 이제 현금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앞에 EBS에서 보여주었던 기사도 우리 지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스웨덴 사람이 현금이 없이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짧은 사진과 구문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돈과 관련 있는 것처럼 현금이 없는 사회는 정보와 사회로의 발전, 각종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 즉 지폐와 동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형태를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처럼 중요한 어휘를 같이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법을 볼 거고요. 문법을 잘 봤으면 그 지문 39쪽부터 40쪽까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사진이 잘 보이려나? 한번 선생님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랩업, 복습을 할 때 집에서 혼자 노트 같은 거를 하나 챙겨서
오늘 배운 지문에서 토픽 센텐스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graphic organizer, 우리 개념도라고 하죠.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만 5개 이상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 2개, 그 다음에 부문 분석과 해석까지 한번 혼자서 정리를 해보면 이 교과서 내용이 더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하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본 거고요. 선택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obbery라는 단어가 우리 39쪽 첫 번째 지문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죠? 그렇죠. robbery는 강도, 그 다음에 강도 사건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There was a robbery and the police are looking for suspects. 그러면 강도 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outdated. 자, 여기에 date는 우리가 뭐 날짜 뭐 이런 date로 많이 우리 알고 있겠지만 날짜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outdated.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outdated라는 뜻은 구시대적인, 구식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debit. debit이란 단어는 debit card라는 우리 체크카드를 debit card라고 하는데 debit 자체의 뜻은 인출액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출액, 차변. 그래서 debit card function like cash. 이 체크카드와 같은 어떤 직불카드는 현금과 같이 기능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harity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선단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transaction. transaction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거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business transactions, 뭐 비즈니스 관련 영어 지문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account for 같은 경우는요, 이 단어가 숫자와 함께 나왔을 경우는 차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냥 혼자 등장했을 때는 설명하다, explain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별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suspicion은 이것도 시험에 뭐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의혹,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 shift란 단어는 변화, 전환, 이렇게 어떤 변화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할 때 뭐 change라는 단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변화라는 단어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trigger이란 뜻은 여기에서 지문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촉발하다, 유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advancement는 무슨 뜻이냐? 뭔가 나아가다, 뭔가 진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사로 쓰여서 발전, 진보 이런 뜻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ive rise to라는 여기에서는 수거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give rise to는 bring about 같이 일으키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아래 bring about도 나오네요. 이거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으키다, 초래하다 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미리 같이 체크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이 39쪽, 40쪽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9쪽, 40쪽에서 중요한 문법은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네, 분사구문이 중요한 문법 포인트예요. 39쪽을 보면 첫 번째 기사에 나오는 disappointed라는 문장, 그 다음에 just before leaving이라는 문장을 보면 원래 disappointed는 문장은 종속절로 바꾸려면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as,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노란색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as he는 앞에 나오는 the robber인데요. 여기서 he로 받아서 쓸게요. He is disappointed라는 원래는 종속절이었는데 분사 구문으로 바뀌면서 우리 주어가 같으면 당연히 생략되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니까 접속사 생략되고요. is가 여기에서 being으로 원래 바뀌었는데 being은 원래 생략되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being disappointed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뀐 문장 하나 먼저 39쪽에 나오는 문장 설명했고요. 자, 분사 구문이 또 나오네. 39쪽에 아래에서 아래가 아니라 기사에 나오는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장 just before leaving. 원래 just before leaving도 분사 구문에 바뀌기 전에는 절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원래 문장은 어땠냐? 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요. just before he leaves라는 종속절이었는데 이 종속절에서 he가 똑같으니까 생략됐고요. 보통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앞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때는 이 글쓴이가 이 접속사의 뜻을 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생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just before leaving은 그가 막 떠나기 전에라고 이 뜻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leaves가 leaving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just before는 이렇게 살려놓았다라는 거. 그래서 39쪽 보면서 우리 방금 disappointed랑 just before leaving은 배웠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보면 더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사 구문인데요. 세 번째 분사 구문은 40쪽에 나와 있는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In 2015, 2015년에 cash transactions accounted for barely 20% of all payments made in Sweden. 자, 2015년에 이런 현금 거래는 방금 숫자랑 같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맞아요. 차지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of all payments made in Sweden. 모든 지불인데 자, 이 made in과 payments 사이에는 어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which are made. 그렇죠. which are made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서 분사구문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먼저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쪽에 나와 있는 단어 made는 분사구로서 수동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 made를 썼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which were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even if라는 양보절이 하나 나와요. 자, 이 양보절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39쪽의 아래서 세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even if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9쪽에서만 지금 벌써 중요한 문장 우리는 하나, 둘, 세 개를 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39쪽의 마지막 문법 포인트예요. 39쪽에 only have all banks라는 아래서 네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부분, 분수, 퍼센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동사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명사가 복수명사인 경우는 동사를 복수동사로 우리가 수일치를 하고요. 이 명사가 단수명사인 경우는 수일치를 단수동사로 합니다. 그래서 39쪽을 보면 only half of all banks. bank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banks는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그래서 동사도 deal with라는 복수동사가 맞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39쪽, 40쪽에서 중요한 어휘와 문법을 살짝 맛을 보았는데요. 이제 배웠으니까 지문을 읽는데 어렵지 않게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다 하고 나서 복습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이 교과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빈칸 한번 살짝 채워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Cash free future. 현금이 없는 미래에는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a society where, 자,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society를 꾸며주죠. 이런 financial, 어떤 financial transaction, 그런 금융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비현금 지불 방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우리가 오늘 배울 cash free futur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 비현금은 어떤 단어가 와야 될까요? 네, 여기에 빈칸은 non-cash라는 단어가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촉발하게 된 요인에 뭐가 있었냐면 invention of various payment system. 촉발 요인으로는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invention, 발명이에요. 그게 with부터 technology까지 이 부사구가 앞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발명. 또 다른 촉발 요인은 뭐가 있냐면요. Online shopping environment induced by the internet. 인터넷에 의해 생겨난 온라인 쇼핑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울 Cash Free Future에 대한 정의와 촉발 요인을 알아보았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휘 문제도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어휘를 빈칸을 뚫어놨으니까. 그리고 뭐 내용일치 불일치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Cash Free Future, 이렇게 현금이 없는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A man walks into a bank with a gun. 남자가 총을 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This is a robbery. 강도다. He announces. 그가 발표했죠. Give me your cash. 돈 내놔. 그랬더니 after a moment of silence. 이 침묵 후에 one of the employees. 자, 여기도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던 수일치 문제 나오네요. 답은 says일까요? say일까요? 뒤에 지금 employees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수일치도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수나 어떤 퍼센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에 이렇게 주어가 진짜 주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says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say가 아니라 says로 답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we can't. 자, 현금을 내놓을 수 없어요. This bank has no cash. 우리는 현금이 없는 은행이니까요.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n the employee points at a poster on the wall that says. 자, 그러면서 이것은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고 말했고 직원은요 point 가리켰어요. 포스터를. 그 포스터를 that says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cash free 현금이 없는 곳이라고 포스터에 써 있었죠. 그래서 자 방금 우리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문법 포인트 분사구문이 나왔네요. disappointed와 disappointing 중에 뭐가 답이 될까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이 강도가 스스로 실망을 당했죠. 그래서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disappointed라는 문장이 우리는 채택을 해야 돼요. disappointed 수동 분사구문. 그래서 실망을 한 Robert 이 강도는요 lowers his gun 그의 총을 내려놓았고 prepares 이 and가 병렬되었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봤던 문장 또 나왔어요. just before leaving, just before left.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보았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능동이었죠. 그래서 leaving을 우리 채택을 해야 되고요. 꼭 분사구문이 아니더라도 또 before는 전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당연히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leaving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he turns and asked. 그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Where else can I go?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랑 중요한 문법 포인트 3개를 39쪽에서 같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랑 봤던 지문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 자, one of the라고 했을 때 복수명사, 복수동사가 아니라 항상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주어의 핵이 원인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명사여도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복수명사여도 단수동사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disappointed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았었죠.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원래 종속절일 때는 as he is disappointed인데 같은 주절의 주어를 가졌기 때문에 he가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as 종속 접속사 지우고 disappointed 그다음에 being disappointed로 바뀌었지만 being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반복하면 시험에서 만났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just before leaving이라는 문장도 원래 just before he leaves라는 문장이었는데 글쓴이가 이 접속사의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just before 이 문장의 접속사를 생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 주절과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he를 생략을 했고요. leaves를 leaving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just before leaving이라는 3가지 문법 포인트를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his really happened가 답일까? happens가 답일까? happened죠. 왜냐하면 2013년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과거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과거 happened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while the idea of bank without cash까지가 주어져. 현금이 없는 이런 은행이라는 개념이 may seem shocking to some 여기까지가 while에 걸리는 부사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여기서의 while은 뭐 반면에 어떤 그런 뜻으로 뭐뭐하는 한편 이런 뜻으로 쓰여 있고요. 그래서 seem은 또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보어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반면 그렇게 어떤 일들에게는 되게 쇼킹하고 충격적이겠지만 Swedish people 이런 스웨덴 사람에게는요
would find it surprising. 자, 이 find 같은 경우는 5형식 동사예요. 근데 이런 5형식 동사의 it은 지시대명사일까요? 가목적어일까요? 여기서의 it은 그렇죠. 가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진짜 목적을 뒤로 쭉 보내버렸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봤더니 자, 이쪽에 지금 진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져 있었어요. 그러면 that과 what 중에 우리는 어떤 접속사를 가지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that을 가지고 와야겠죠. 사람들은 이 구시대적인 남자가 어쨌든 은행을 털려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find는 여기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발견해서 놀랐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outdated man, 우리 방금 봤던 어휘죠. 이런 구시대적인 남자가 try to, 뭐뭐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에 놀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In Sweden,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요, only half of all banks, did이 답일까요? deals가 답일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분이나 이렇게 분수와 같은 표현 뒤에 나오는 명사 구에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수일치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banks죠. banks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당연히 복수이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도 deal이라고 복수 동사가 와줬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은행들 중 절반만이 현금을 취급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even if, even though.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와야지 더 정확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even if가 와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even if가 와야 되는지는 우선 해석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설사 그 강도가 많은 현금을 훔치는데 성공을 했을지라도 뭔가 가정의 의미죠. He would have had trouble spending. 이시야 dam이야. 여기서는 당연히 it을 받고 있어요. 그는 because many places no longer accept cash. 설사 그 강도가 많은 현금을 훔치는데 성공을 했을지라도 많은 곳에서 현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it은 앞에 나와져 있는 a great deal of cash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왜 even if가 답이 돼야 되냐?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해 보았는데 even i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even if I'm rich, I'm going to buy a new car. 내가 사실은 부자가 아닌데 내가 부자일라면 I'm going to buy a new car. 나는 새 차를 살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even though I am rich, I'm going to buy a new car. 양보가 아니라 선생님 미안해. 이게 사실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even though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난 실제로 부자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부자일지라도 I'm not going to buy a new car. 나는 새로운 차를 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정과 사실에 이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가 실제로 현금을 못 훔쳤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많은 현금을 훔치는데 성공을 했더라도 많은 곳에서 현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even if를 고르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정법 표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보통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순서라면 이게 가정법 과거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if 주어 had pp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형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은 여기도 have pp, had와 have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 우리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9쪽 아래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이렇게 분수나 그리고 부분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one of the 아니에요. 앞에서 원의 수일치가 단수로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only half와 같은 부분이나 분수와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 복수명사면 복수동사,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이렇게 알아두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one of the가 아니라 분수나 퍼센트 부분의 표현 다음에 나오는 명사구가 복수명사일 때는 복수동사, 단수명사일 때는 단수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disappointed 봤던 거고요.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강조 부분은 even if와 even though라는 어떤 가정과 사실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다시 past verb, 조동사 verb, had pp나 have pp까지 같이 보았고요. 이제 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소 제목은요. Toward a cash-free society. 현금이 없는 사회를 향하여 라는 소제목인데요. 자, 이렇게 항상 소제목은 그 내용의 키워드, 핵심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까먹지 않고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이 내용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다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봤더니 People in Sweden now need to use a debit card, a credit card, or a payment app instead of a cash. 자,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이냐 봤더니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현금 대신 직불카드, 신용카드 혹은 결제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need to가 동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보면 뭐 카드로도 핸드폰에 있는 어떤 가상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요새 작년부터 이런 게 좀 더 강화됐던 것 같은데 스웨덴은 더 앞서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비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요. Cards and apps are used for everything in Sweden. 이런 카드와 앱은 길거리에서 카드와 앱은 이렇게 are used for 사용이 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에, 스웨덴에 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including은 포함하는 이라는 전치사처럼 쓰여서 여기에서는 이 등위 접속사 and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buying이 나왔다면 뒤에는 giving이 와야 될까요? to give가 와야 할까요? 그렇죠. giving이 같이 똑같은 형태를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간식을 사고 자선단체에 소액 기부를 하는 것을 포함한 스웨덴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배웠던 단어 charity, 자선단체 여기서도 또 볼 수 있었어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fewer and fewer, little and little. 자, 여기에서 fewer and fewer는 무슨 뜻이냐? 점점 더 뭐뭐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자, little and little일까 fewer and fewer일까? 사람은 little and little은 셀 수 없는 단어의 수식을 하는 건데 사람은 셀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fewer and fewer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어떠한 현금도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in 2015년에는요. cash transactions 이 현금 거래량이 겨우 20%를 선생님이 숫자랑 나오면 account for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차지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약 20%를 차지합니다. of all payments 어떤 모든 지불 형태에 자, made in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all payment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로 여기 사이에는 which were 이라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in fact 사실상
carrying around too much cash or trying to use it too often. 자, raise가 답일까? raise가 답일까? 여기에서는 자, 등위 접속사 or이 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의 수일치를 받아서 raise가 답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현금을 너무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웨덴에서는 의혹을 일으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uspicion이라는 단어도 방금 우리 같이 봤었죠. 의심, 의혹.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이 거의 안 써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의심을 하진 않지만 스웨덴은 심지어 이제 의심까지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등위 접속사 and와 or 같이 확인을 했고요. 자, fewer and fewer 무슨 뜻이었죠? 점점 더 적은 사람들 이란 뜻이었고요. 자, 선생님이 account for 이라는 단어에서 수치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여기에서 여러 번 반복했죠? 차지하다 라는 뜻이지만 숫자와 같이 나오지 않으면 네, 설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건 주격관계사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린 시제는 were로 썼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오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40쪽의 마지막 지문을 향해 나가보겠습니다. If the cash-free life in Sweden sounds 이 형식 동사죠. Strange. 자, try to remembering when you last paid for the bus or the subway with cash. 자, 스웨덴의 현금 없는 생활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자, if절 뭐뭐 한다면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Try to remember. Remembering의 차이점 뭐죠? Try to remember은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마음 먹고 도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라면 try to가 적절하지만 try ing는 이거 앞에와 반대로 단순하게 그냥 무언가를 시험 삼아 해보는 정도 막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해볼까? 이럴 때 try to ing를 써요. 그렇다면 앞에서는 to remember일까요? remembering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try to remember이겠죠. 자, 너가 버스나 혹은 지하철의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세요. The shift toward cash-free transactions까지가 주어져. 이렇게 현금 없는 거래를 향한 변화는 is a global trend.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From A to B 전치사. 우리의 서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와 그 아프리카까지 non-cash transactions. 자, 여기에서 수일치는 transactions가 복수니까 당연히 i겠죠. 이런 현금 거래보다 비현금 거래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try to remember가 try to ing의 차이점,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 투부정사는 마음 먹고 노력하고 도전해 보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in countries with a developing일까 developed일까 뒤에 다 나라들을 보아보니까 Russia, China and India와 같은 단어들은 developing 발전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이겠죠.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요, non-cash transactions increased by 20 to 30% between 2011 and 2015. 그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현금 거래는 약 10%만 증가한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몇 프로? 20에서 40%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developing이었다면 뭔가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렇지 developed가 나오겠죠. 국가도 보니까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and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이 나왔기 때문에 스웨덴과 벨기에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the volume of cash transactions increased
or dropped while non-cash transactions continued to grow. 비현금 거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현금 거래량은 떨어졌다. 뒤에서 continue to grow인데 while이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dropped, 떨어졌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9쪽과 40쪽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40쪽에서 체크할 만한 이제 내용 일치불일치 내용이 뭐가 있었냐? 이렇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몇 프로가 증가했다? 2배나 더 늘어났다. 뭐가? Non-cash transactions, 비현금 거래가 2배나 더 늘어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 노트나 어떤 자기만의 편한 방식으로 중요 어휘, 중요 문장,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개념도로 그려보면서 정리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원래 같이 항상 교과서의 question number 1, question number 2를 같이 체크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가 아니라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1번 답만 빨리 맞춰볼게요. 39쪽에 What made the bank robber in Sweden feel disappointed? 자, 무엇이 이렇게 이 스웨덴 강도를 실망시켰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자,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the bank had no cash. 1번 답. 은행에 현금이 없었다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question number 2 보니까요. What means of payment is commonly used in Sweden? 스웨덴에서 어떤 지불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In Sweden, people use a debit card, a credit card, or a payment app. 40쪽의 첫 번째 문장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만 살짝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법 방금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 even if 설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이지만 정확하게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점 알아두는 거.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지만 조금 더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even though는 사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if it rains, the festival will not be cancelled. 그 비가 내릴지라도 festival은 cancel,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뭐 even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not buy a luxury car. 방금 선생님이 만들었던 문장이 비슷하네요. 만약에 내가 백만장자일지라도 나는 아주 고가의 그런 차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Even if I had not been so busy today, I could not have gone to the movies with you. 내가 오늘 너무 바쁘지 않았더라면 I could not have gone to the movies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그 영화를 갈 수 없었을 텐데 라고 설명을 했고요. 방금 우리 봤던 가목적어 think, believe, consider, find, make, keep과 같은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대절일 경우에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씁니다. 그래서 thinks 같은 경우도 thinks it impossible to finish the project by the end of the month. 그 마지막 달까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로 갔고요. The noise from upstairs made it difficult to focus on my work. 여기서도 가목적어가 앞으로 온 대신 진목적어가 뒤로 갔어요. I found it strange that the front door was opened. 나는 앞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오늘 39쪽과 40쪽을 같이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앞에서 설명을 다시 했었지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어렵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단원에서 배웠던 이런 현금이 없는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떻게 변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41쪽부터 같이 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너무